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대망의 슈퍼위크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FOMC 회의 결과에 따라 연말 장세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파월 회장이 산타랠리라는 선물을 주게 될지 아니면 산타 대신에 사탄랠리라는 양몽을 던지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럼 지난주 마감 상황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 미국 증시는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죠. PCE 가격 지수를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PCE 가격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무난하게 나와준 덕분에 증시도 일제히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는 48,000선 바로 아래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19%,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3% 상승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채권 시장도 PCE 결과를 소화하면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1%를 넘어선 뒤에 중반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요. 또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3.5% 중반까지 올라선 상태입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숨고르기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99 아래로 떨어진 뒤에 계속해서 해당 레벨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470원대에서 여전히 거래 중입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이번 주 예정된 증시 일정들도 체크해 볼까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는 FOMC, 그리고 오라클의 실적, 브로드컴의 실적 정도를 꼽아볼 수 있겠죠. 특히 이번 FOMC 회의는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을 텐데요. 우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게 된다면 산타 랠리를 기대해봐도 좋을 듯하고요. 반대로 금리 인하의 선을 긋는 매파 발언을 내놓게 되면 증시 변동성이 당분간 더 높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연준의 경제 전망 요약 SEP에 담길 점도표도 상당히 중요하죠. 점도표를 통해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이 힌트를 잘 찾아봐야 되겠고요. 또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얼마나 갈릴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혹시라도 비둘기파랑 매파 간의 균열이 심할 경우에 내년 금리 인하 경로가 많이 불투명해질 거죠. 불투명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FOMC 외에도 이번 주엔 중요한 실적 발표들이 많이 예정돼 있는데요. 특히 오라클의 실적 전망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는 상태죠. 오라클이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 거품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현지 시간 11일에는 브로드컴의 실적을 발표하죠. 브로드컴은 AI 산업의 체온계, 선행 지표로도 불리는데요. 브로드컴의 실적 가이던스가 높아지면 빅테크 기업들도 자본 지출을 늘리겠다는 신호가 되겠죠. 따라서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브로드컴의 실적도 상당히 중요할 걸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예정된 증시 일정들까지 체크해 봤고요. 지난주에 마이크론이 4% 넘게 뛰는가 하면 넷플릭스가 인수 소식이 나온 가운데 3% 가까이 빠졌었죠. 더 자세한 이야기는 김현수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 거래일 미증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먼저 M7 기업들 향한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월가의 의견들 하나씩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알파벳입니다. 피보탈 측에서는 알파벳이 AI 효과로 검색 사업에 대한 매력이 커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I가 검색 관련 비용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 35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목표가 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에 대한 감축 소식이 있었죠. 시티그룹에서는 메타가 사업 정리 후 AI에 집중하는 모습이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면서 목표가 850달러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일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하는데요.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을 하는 데 대해서 난항을 겪을 소식이 한 가지 더 나왔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이날 0.53%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으로 증시를 가져갑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나왔던 PC 물가지수, 그리고 넷플릭스와 워너브로스의 인수 소식, 그리고 잘 버텨줬던 기술주가 이날 지난 거래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증시 흐름이 되겠습니다. 11개 업종 가운데서 5개 업종은 상승하고 6개 업종은 하락했는데요. 그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신중했던 분위기가 엿보였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서는 앞서 언급됐던 것처럼 워너브로스와의 인수 소식이 있었죠. 인수 합병을 추진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날 2.98% 하락했는데요.
왜 인수를 했는데 하락했는지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 전반적인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브로드컴 같은 경우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펜하이머는 이번 주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난 거래일에 의견을 내놨습니다. AI 컴퓨팅과 네트워크가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 435달러까지 상향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날 마이크론이 4%대 상승했습니다. 4.35% 상승했는데 미주호 증권의 이야기가 있었죠. 디램 가격에 대한 호조를 계속해서 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 270달러까지 올려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우려로 89,000달러까지 내려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스닥과는 비등되는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서 넷플릭스 관련 이슈 체크하러 가시죠. 넷플릭스가 파라마운트의 추격을 이겨내고 이제는 정말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이슈 생각보다는 좀 길어졌었는데요. 6월 정도에 고개를 들었던 이슈이고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로스를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는 9월부터 입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라마운트의 추격을 이겨내고 이제는 넷플릭스가 워너브로스를 인수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하지만 미국 내에서 여론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워너브로스를 넷플릭스가 인수했을 경우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이 30%를 넘어가기 때문인데요. 현재 2023년도 미국에서 제시한 기준상으로는 합병된 회사의 점유율이 시장 내에서 30%를 넘어갈 경우 불법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인수가 정말 완벽히 잘 마무리될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우려 섞인 시선 그리고 산업계에서의 우려 섞인 시선이 섞인 채로 동반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날 넷플릭스의 주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장 초반에만 약간 고개를 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2%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가에서의 의견도 그다지 밝지는 못합니다. 넷플릭스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는 건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측에서는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대규모 지출과 함께 막대한 투자에 대한 점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영화계에서도 그다지 곱지 못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는 스트리밍에 조금 더 올인하고 있고 영화에 대해서는 상영하는 비중을 좀 줄여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때문에 산업에 대한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넷플릭스의 흐름, 상승 탄력을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하락하고 말 것인지 투자 의견 어떻게 조정해봐야 할지 지금부터 바로 고민하러 가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그리고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말씀의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주말은 또 잘 보내셨을까요? 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예정돼 있는데 지난주 상황부터 한번 저희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증시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한 주일 평은 어떻게 남겨주실까요? 이번 주는 역시 FOMC 회의가 네. 아마 제일 빅 이슈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죠. FOMC 회의의 그 시나리오가 매파적 인하, 그러니까 25bp 인하라는 건 뭐 거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추가 인하는 어렵다라는 점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이번 달 만약에 FOMC 끝나면 1월 달에 다시 예. 새해 바로 또 FOMC FOMC 가 회의가 있죠. 있는데요. 그때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2026년도에 최소한 3회 이상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네. 지금 월가나 이런 쪽의 반응을 본다면 역시 지금 물가라든지 뭐 또 관세 우려 이런 것 때문에 1회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FOMC 회의 끝나고 시장에서는 실망하는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이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증시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보여주시죠. 자, 오늘 올라온 세 가지 주제입니다. 금리 문제는 내년이다. 그리고 시험 때 오른 오라클, 이와 함께 오른 토픽이 월가의 갑론을박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FOMC 회의부터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금리 인하냐 동결이냐. 사실 뭐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내년 상황이 되겠죠. 앞서도 잠시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시나리오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까요?
뭐 다들 예상하시는 대로 12월 FOMC 회의에서는 뭐 25bp 인하가 거의 80에서 90%대까지 지금 확률이 그렇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그 이후가 될 텐데 연준이 지금 선제적인 대응에서 데이터 확인 후의 대응으로 전환한다. 굉장히 신중한 입장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연준 내부가 분열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죠. 만장일치 합의는 어려울 것 같다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뭐 동결이 5명, 그다음에 뭐 인하가 4명, 그다음에 중도파 3명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거는 사실 또 이게 퍼펙트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또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하고 물가가 충돌하는 경우에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그리고 고용 지표가 아마 빠르게 악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년 1월이나 또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겠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변화를 보면 국채 금리가 상승 전환하고 또 달러가 강세로 전환하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금리 인하를 앞두고 이런 변화들은 조금 예상하기 어려운 그렇긴 하죠. 변화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달러도 약세를 보여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달러 강세 때문에 또 급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좀 그 기대했던 바와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네. 점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좀 FOMC 회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일단 인하 이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라든지 또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우선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뭐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는 한데 인하와 함께 점도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 정도까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는 오라클의 실적을 저희가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AI 거품은 과연 잠재울 수 있을까요? 네, 오라클이 그 지난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미러클이 됐다가 네. 지금은 다시 스파클로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타일을 많이 구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라클이 대규모 계약을 발표하면서 제가 차트를 우선 통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전일 종가가 여기였는데 무려 40%가 급등했습니다. 그랬었죠. 345달러라는 지금 신고가를 한 방에 경신을 했는데 이때 이후에 이제 뭐 미러클이다 더 이상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주가는 쭉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무려 185달러까지 급락한 다음에 그나마 지금 반등을 좀 줬던 게 17달러 정도의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상 실적 발표 이후에 여기 보시면 실적 발표 이후에 쭉 이제 6주 연속인가요? 흘러내린 다음에 이제 하락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AI 수요는 굉장히 많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비용이 급증하면서 부채가 또한 급증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고요. 또 마진이 부진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AI 인프라 확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막대한 자금을 차입해서 투입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지금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지출 우려, 재무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오라클이 실적으로 이걸 잠재워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단기 낙폭이 과대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는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중요하게 보는 게 향후 매출로 이어질 AI 수요와 거기에 대한 구축 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지, 마진율이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는데 실적 발표가 또 공교롭게도 FOMC 회의 결과 그 발표했던 날 그 새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굉장히 그날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지 시간 10일의 FOMC 회의 결과 파월 의장의 발언 여기에 오라클의 실적까지 모두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마감하고 실적이 발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증시 전망과 관련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월가에서 심하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강세장이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월가에서는 뭐 지금 S&P 500 같은 경우도 내년에도 두 자릿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최소 10% 정도는 예상이 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투자은행 9곳 중에서 지금 뭐 보시면 도이체방크가 가장 높게 잡고 있는데 S&P 500 8,000이고요. 네. 모건 스탠리 7,800, 그다음에 UBS 7,700, 뭐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순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S&P 500의 지수가 보면 지금 현재 지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도이체방크가 가장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 초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올해 기술주에만 몰렸던 돈이 다른 업종과 이런 쪽으로 확산돼 나갈 것이다.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고요. 지금 이 9개 투자은행들이 왜 이렇게 다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느냐 그 네.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법인세 감면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 그다음에 규제 완화, 또 AI 열풍이 쉽게 식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호재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일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 말 이제 그 S&P 500 목표를 7,100포인트로 제시를 하면서 AI 투자와 데이터 센터 증설이 아직 실질적인 이익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네. 점을 지적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레벨보다는 이제 훨씬 더 높은 수준이죠. 전반적인 컨센서스 자체가 많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장 특징주로는 브로드컴 그리고 마이크론을 들고 와 주셨는데 브로드컴은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또 12월 11일 그러니까 12일 날 새벽에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브로드컴 하면 구글의 제미나이 TPU 설계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구글 진영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맞춤형 AI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구글 효과를 이유로 해서 고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실적 전망도 크게 상향 조정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 진영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지난 주말에도 다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렇죠. 반대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 AI 진영에 오픈 AI 진영이라고 하면 일단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그다음에 코어위브도 네, 같이 묶일 수 코어위브 있겠고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그 브로드컴이 아마 구글 TPU, 구글 진영의 효과에 힘입어서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네. 주가의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신다면 이미 지금 그런 것들을 다 기대감을 작용을 하면서 403달러 찍고 나서 지금 살짝 눌림목 구간에서 390달러 정도의 현재 주가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403달러 신고가 찍고 나서 여기서 살짝 눌림목 구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그렇죠. 만약에 눌림목 구간이나 이런 조정 구간에서는 일단 바이앤홀드 개념으로 대응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브로드컴의 실적은 현지 시간 11일 날 발표되죠. 오라클이 실적 발표한 뒤에 이제 바로 다음 날인 겁니다. 이번 실적을 통해서 AI 거품론을 좀 잠재울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자, 그리고 마이크론이 지난주에 4% 넘게 급등했었다라고 하죠. 미주증권도 그렇고 월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디램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 하고요.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칩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주어 쪽에 그 발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270달러까지 높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앞서 보신 이제 브로드컴과 똑같이 질주를 하고 있어요. 주가가 260달러 고점을 찍고 나서
살짝 지금 눌림목 구간에 와 있습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좀 다시 상향을 하고 있는데 237달러 기록하고 있으니까 지금 미주호의 270달러까지는 앞으로 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 초까지 D램 매출 총 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D램 공급가의 계약 가격의 약 60에서 65%를 분기별로 재설정하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의견은 어떻게 주실까요? 투자 의견은 역시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눌림목 구간에서 저가 매수 그리고 보유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브로드컴과 비슷하게 바이앤홀드 전략 제시해 주신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